자, 대성마이맹 윤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평가원이 이제 공짜로 제공해 주신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2028 이제 수능 이제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이제 수능이 바뀌니까 예비평가로서 시험지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층 분석이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해설을 통해서 조금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사실은 뇌피셜이죠. 뇌피셜인데 그래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말 그대로 진짜 학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 문제를 보고 현재로선 수투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대수 교육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과 통계 이제 주요 문항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부터 봅시다. 자, 12번 보니까 1행부터 3행까지 있고 1열부터 3열까지 해서 또 카드를 깔아 놓으셨어요. 자, 1부터 9까지 이 카드를 채우겠대.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읽어보니까 2열에 놓여있는 숫자의 합, 그러니까 요 친구랑 요 녀석과 요 녀석 세 친구가 되겠죠. 자, 얘네들의 합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끝났네. 자, 세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다. 짝수가 되는 경우니까 가볍게 케이스 분류가 끝나겠죠. 자, 첫 번째는 짝수만 몇 개 쓰는 경우, 3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를 몇 개 쓰고 1개 쓰고 자, 홀수를 몇 개 사용한다. 2개 사용하는 경우. 자, 요렇게 가볍게 케이스 분류가 될 거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3점짜리고요. 뭐 신유형도 아니고 맨날 나오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만 우리가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확률 처리 시, 자, 확률 계산 시 항상 고려사항. 요걸 잠깐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전체를 모두 고려하는 겁니다. 자, 전체를 모두 고려. 말 그대로 근원 사건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진다는 얘기니까 자, 얘는 그냥 소위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학적 확률. 자, 그러면 다른 길은 뭐가 있냐? 우리가 항상 수능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간에 항상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될 거냐? 부분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다. 자, 그러면 요 사고방식을 담은 개념은 뭐가 될 거냐면 확률의 무슨 정리가 되겠다? 곱셈 정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해서 곱해 나갔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이나 여기 있는 녀석이나 다른 건 아닌데 지금 일단은 곱셈 정리라는 건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만 고려하면 되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고려하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2열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열과 3열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확률을 계속해서 곱해 버립시다. 출발해 보면 자, 짝수 3개 사용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짝수만 다 와버릴 거니까 이제 카드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이 친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원래 1부터 9까지니까 9가지가 되겠죠? 자, 그 중에 짝수만 쓸 거니까 9분의 4가 될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잇따라서 발생했으니까 이 친구에 올 수 있는 건 8가지 카드 중에서 남은 짝수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3개가 있을 거니까 8분의 3이고 마찬가지 논리 때문에 7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해주니까 결국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21분의 1이다. 자, 요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자, 별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짝수를 하나 쓰고 이제 홀수를 몇 개 쓸 거냐? 자, 2개를 쓸 거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친구는 확인해 봅시다. 자, 홀수는 13579라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는 2468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다만 문제가 생겼죠. 위에 있었던 케이스와 달리 뭐를 고민해야 되냐? 이 짝수 하나라는 친구가 도대체 이 세 자리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이라는 경우의 수가 곱해지겠습니다. 다시 자, 3이란 친구는 확률이 아니고 배열의 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면 뒤따라 오는 확률이 3번 등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렇다면 3이라고 썼으니까 예시 씁시다. 여기다가 짝수가 올 거고 자, 여기에 홀수가 오고 자, 여기에 홀수가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출발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에는 이제 홀수가 온다고 우리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9분의 5가지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은 뭐가 될 거냐? 또 8개로 줄었을 거고 앞에서 하나 썼으니까 4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카드는 7장이 될 건데 즉 무슨 얘기냐?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가 7장인데 그 중에서 짝수를 골라야 될 거니까 다시 요번에는 4가지가 되겠죠. 끝났네요. 자, 이 친구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3이란 녀석과 그 다음에 4와 4를 곱해주면 16 곱하기 3이니까 8이어서 6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48을 8로 나눴으니까 6 될 거니까 자, 6 곱하기 5가 되고 자, 9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21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라는 친구가 될 거니까 자,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배반 사건이니까 둘을 더해 주시면 될 거고 자, 더해서 마무리하면 21분의 11이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답은 몇 번 찍고 넘어가자?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곱해서 확률로 처리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나머지 케이스들은 왜 안 따지냐? 자,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아무거나 분의 아무거나가 될 거니까 뒤쪽에는 전부 다 1이라는 확률이 곱해졌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라고 썼지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9개를 깔아버린다고 했으니 그냥 9팩토리아를 바로 갈기고 시작해도 되고 그렇다면 위쪽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자, 그 다음 플러스 이쪽엔 어떻게 됐었냐면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건데 요렇게만 쓰면 틀리는 이유가 뭐가 될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몇 열만 고려하고 끝낸 거기 때문에 2열만 고려하고 끝냈는데 분모는 전체 9개를 다 고려한 거란 말이야. 그럼 뒤쪽에 누가 남아있죠? 6개 자리에 남은 6개 카드를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6팩토리알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6팩토리알이라는 친구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에다가 6팩토리알이 되니까 얘가 날아간 효과가 생기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출제자께서 항상 특정 위치, 그 다음 특정 숫자 요런 것들만 고려를 하라고 시켜주셨다면 굳이 전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부분만 고려해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3점짜리긴 하지만 항상 확률 계산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기본적인 문제니까 쫄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은 우리 이제 확률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보면 번호의 위치상 사실상 소위 뭔가 준킬러 같은 문제인데 자, 쫄지 말고 또 한번 가보자고. 자, 이 문제 보니까 주머니에서 또 카드 골라줘야겠죠? 자, 숫자가 적힌 이번엔 0이네요. 자, 갑은 A 주머니에서 오케이. 갑은 여기서 뽑을 거고 그 다음 을이란 친구는 여기서 뽑을 거야. 자, 읽어봤더니만 자, 자신이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그럼 조금 멋들어지게 얘기해보면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리셋된다는 얘기일 거야. 자, 그랬을 때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을이 확인한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오케이. 요렇다는 전제하에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이다 라고 물러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그냥 보자마자 무슨 확률이 될 거냐면 그냥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일단 확률이 올 건데 갑의 합이니까 S라고 부를게요. 그냥 썸의 약자로. 갑의 합이 을S보다 큰 상태에서 그럼 위쪽에는 뭐가 될 거냐? 얘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자, 갑 S가 누구보다 크면서 을 S보다 크면서 교집합 그때 갑의 합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자, 요런 확률을 구하라는 거 한 게 답이 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결국 주머니에서 대상을 2개 뽑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한집합에서 선생님 주머니라면서요. 그래. 그 집합이라고 이름 바꿔 얘기한 거야. 자, 유한집합에서 우리가 대상을 몇 개 고르고 있으니까 2개 고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도구를 쓰면 노가다 하기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할 거냐면 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표. 별 얘기가 아니겠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딴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갑이 뽑은 숫자들의 표를 그릴 거고 이쪽은 을이 뽑은 숫자들의 표를 그릴 건데 사실 요 표와 요 표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주머니 안에 들어간 숫자가 또 아름답게 같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다 갑 쓸게요. 자, 여기다 을 쓰자고. 그럼 여기는 1하고 2하고 3이야. 여긴 1하고 2하고 3이야. 너도 1, 2, 3이야. 1, 2, 3이야. 그러면 이제 표에 반영할 거는 뭐냐면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부 다 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합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합을 씁시다. 자, 그럼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3 되고 4 되고 5가 될 거고 자,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얘도 똑같이 깔아주시면 되겠죠. 자, 2, 3,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3, 4, 5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 5, 6이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부터 처리해 볼게요. 자, 분모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분모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될 거냐? 갑의 합이 을의 합보다 크다는 얘기일 건데 여기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확률값이 9분의 1로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갑이 6이라는 친구를 뽑았다고 치면 걔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9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을은 얘를 뺀 나머지를 다 고르면 되는 거니까 9분의 8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5라는 걸 뽑았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길 텐데, 그때 을이란 친구는 얘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9분의 6이 되겠죠. 끝났네요. 그냥 계속 가면 되겠네. 자, 그럼 9분의 4를 뽑았다고 치면은 몇 가지가 생길 거냐면 3가지고, 그럼 요 녀석은 3이 3에서 뽑아야 되니까 9분의 3. 자, 그 다음에 9분의 이제 얼마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3을 뽑았다고 치면은 을은 뭐를 뽑아야 되냐면 무조건 얘 하나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겠지. 납득이 갔니? 그러면은 이 친구는 깔끔하게 81분의 전부 다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8하고 12니까 20이고 9하고 2를 뭐 했으니까 더했으니까 11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31이 되나요? 자, 3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납득이 갔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계산해 봅시다. 자, 분자. 자, 그럼 분자란 친구는 갑이 을보다 크면서 합이 5가 된다고 했으니까 끝났네. 자, 합이 5가 되는 케이스는 이 표에서 얘네 둘이 되겠죠. 그렇다면 9분의 2가 되는 상태에서 여전히 갑의 합이 을의 합보다는 커야 되니까 을이 뽑을 수 있는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밖에 안 되니 9분의 6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81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끝났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이 친구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답에 해당하는 친구는 31분의 12가 돼서 결국 계산하면, 자, 둘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43이다. 요렇게 가볍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개정된 문제라 할지라도 뭐 신유형도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잘 나오던 스타일에 해당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한집합에서 항상 대상을 2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는 뭐를 그리는 게 낫다. 표를 그리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후루룩 먹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던 이유는 주머니 자체가 같았고 공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표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통계 문제 2문제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얼마 안 되는 통계 2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볼 건데, 자, 마지막 3점에 위치하는 게 이제 13번이죠. 자, 지금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평균도 안 주고 구하고자 하는 게 또 표준 편차예요. 자, 근데 일단은 싹 보니까 이 문제를 다 이제 읽기 전에 그냥 한눈에 쓱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이게 없죠, 이게.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없단 말이야. 자, 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가 없다는, 왜 이렇게 발음이 힘드니 이거? 표준정규 분포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실제로 확률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확률 계산, 구체적인 확률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선생님 정규 분포가 나오면 우리 항상 표준화 시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항상 표준화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뭐에 주목하라는 얘기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을 보라는 얘기죠. 가장 큰 특징에 뭐 해라? 의존해라. 그게 뭐가 될까요? 자, 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좀 주목하라는 얘기냐면 대칭성만 잘 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률의 총합이 갑자기 1이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역시 가조건에서 대칭성을 언급해 준 거 아닐까? 이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표준화 시킬 필요 없이 그 자체를 관찰했을 때, 자, 요 녀석이 평균이 모르니까 m이라고 쓰고,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7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방향은 같은데 더했더니 1이 됐다고 했으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에 놓일 것 같단 말이야. 그럼 1이란 녀석이 작은 녀석이니까 여기다 놓아보자고. 1. 그러면 요 친구가 바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빈 부분이 생기는데 요 빈 부분을 채워줘야만 더했을 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완벽하게 대칭시켰을 때 여기가 7이라면
결국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니까 둘을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끝났네? 그럼 m이라는 친구는 정확하게 1과 7의 대칭축에 놓이는 숫자니까 4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나 조건 한번 봅시다. 그럼 나 조건을 보니까 절대값 있는데 이 친구는 계산해보면 2 이상 x가 8 이하 이 친구에다가 p x가 0 이하 이렇게 돼 있고 이 결과값이 z가 1 이하라는 표준화 변수를 가지고서 만든 확률값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대칭성이 계속 주목하자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두 친구를 계산할 때도 이미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관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고. 자, x축이 있고 자, 이 녀석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여서 4가 있는 상태야. 자, 우리 숫자 2라는 친구를 찍어야겠죠. 그럼 2는 뭐 이런 데 있겠다. 그 다음에 8이라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우리 대칭성에 주목하자고 했으니까 8을 보기 전에 먼저 2의 대칭인 누구부터 찍는 거야? 6부터 찍어주자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그 다음에 8이라는 녀석은 어디 있을 거냐면 6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 찍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찍자마자 뭘 봐야 되냐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0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괜히 0이 나온 게 아니네. 끝났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냐? 0 이하 부분이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대칭성 때문에 이 친구랑 똑같은 상태가 되고 2부터 8까지 보자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에 놓을 거냐면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할 때 이 친구를 더하는 것보다는 얘를 더했을 때 깔끔해질 거니까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뜻하는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좌변에 놓인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 x가 2라는 포인트보다 오른쪽을 보라는 얘기인 거니까 한 큐에 p, 라지 x가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결국 얘랑 똑같다고 했는데 표준화를 시킬 필요 없이 방향이 반대인데도 지금 뭐가 똑같죠? 확률값이 똑같으니까 결국 또다시 대칭이네. 그러면 이 표준화 변수가 나타내는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은 빵이니까 그 친구에 대칭시키면 z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요렇게 바꿔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 친구가 나올 거니까 2에서 4를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결국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표준 편차 값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얘기가 아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3점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주지 않고서 계산을 요구했던 문제는 기출에 있었단 말이야. 언제 있었는데요, 선생님? 나형 시절인데 선생님 기억에 2016학년도인가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2015년에 시험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나형 9평이었나?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숫자는 선생님이 살짝 조금 기억에서 삭제되고 있는데 선생님 기억이 어땠냐면 x라는 정규분포가 있는데 얘가 4,3의 제곱을 따른대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기출문제 잠깐 보면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었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p에 x가 n 이하일 때 요 값이 a다. 그래 놓고서 아마 10a 값 구해라. 이런 식으로 냈었던 적이 있다고. 자, 그럼 이 친구도 보면 뭐가 나와 있긴 한데 정규분포가 나와 있기는 한데 확률 계산을 다 하라고 시켜놓은 상태에서 또 뭐가 없니?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 역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냐? 대칭성에 의존한다면 답이 나온다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쓴 김에 한번 풀어보면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다 나왔으니까 일단 대칭성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평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가 되겠다. 세상에나 어차피 1부터 7까지인데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왜 괜히 나온 게 아니냐? 1이란 친구와 정확하게 대칭인 녀석이 어디에 있냐면 7에 놓일 거고 그럼 2라는 친구는 여기 있을 거고 대칭시켰을 때 이 친구가 6이 될 거고 자, 마지막 요 녀석이 3이 되고 자, 요 친구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 자, 그러면 P, X가 몇 이하? 1 이하라는 친구랑 누구를 엮어서 봐야 될 거냐면 두 번째가 아니라 대칭인 친구끼리 엮어봐야겠지. 그러면 px가 7 이하다. 요 두 친구를 한번 더해보자고.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쪽 전체니까 이 친구를 다 더하라고 한 건데 여기 있는 요 색칠된 조각은 요쪽하고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끝났네요. 대칭인 두 친구끼리 더해주면 묶어서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1하고 7일 때 엮어서 1 나오고 얘네 둘 엮어서 1 나오고 얘네 둘 엮어서 1 나오는 거니까 1이라는 친구가 일단 3번 나온 상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라는 친구는 선생님 모르잖아요. 얘는 혼자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전체의 얼마니?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이 되겠네. 끝났네. 자, 따라서 이 기출문제의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3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주관식 마킹이 안 되니 10을 곱하라고 해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출제 의도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지우고요. 26번으로 건너갈게요. 자, 26번은 이제 주관식 4점의 시작인 친구가 되겠지. 자, 요 녀석 보니까 요번에는 이산 확률 분포가 나왔어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K까지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0, 1, 2, 땡땡땡 K까지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으니까 자, 이 친구는 사실상 뭐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주어진 거죠. given 주어진 상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랬을 때 변수의 값이 0일 때는 확률이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변수가 1부터 K일 때까지는 확률 값이 이렇게 생긴대요. 자, 그러면은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 원래 전통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었냐면 이산 확률 분포가 나왔을 때 게다가 표가 주어지고 나면 시작할 때 뭐부터 했었으면 식이 부족하지 않냐면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이 친구를 먼저 쓰면서 출발하게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살짝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확률의 총합값 계산을 해보면 현재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1분의 B 그 다음 2분의 B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냐면 K분의 B가 되고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등식 자체는 수학적으로 오류는 전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제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없겠죠. 계산 불가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왜죠? 선생님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통분하니? K라는 녀석이 뭐 한 3 정도 되거나 4 정도 되면 뭐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K 값이 뭔지 모르니까 통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얘가 틀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저장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미지수가 2개인 상태니까 우리가 식이 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식이 하나 나왔고 그럼 또 다른 식 하나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만 식이 없이 이 친구의 뭐가 된대? 최대가 된대. 아, 그러니까 식의 값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평균 계산할 거니까 우리 통계에서 평균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운데요. 아, 이건 좀 안 되겠지. 어떤 친구였죠? 변수 곱하기 뭐에? 확률. 이 친구의 뭐가 된다? 총합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expectation x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시그마 x가 0부터 어디까지죠? 자, k까지고 그럼 변수는 x가 되고 그 당시의 확률 값은 이 친구가 되겠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변수가 0이니까 이 확률 값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곱해주면 0 될 거니까 쓸모가 없을 거라서 그냥 얘 버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버린다는 것은 뭐냐? x가 1부터 k까지로 바뀌었고 x 곱하기 그때 확률 값은 x분의 b가 되는 거니까 나눠지면서 결국 상수값만 여러 번 더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는 bk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 x제곱이 있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변수만 바뀐 거니까 그대로 이 친구를 바꿔주면 0부터 k까지가 되고 x제곱 p에 라지 x는 스몰 x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는 확률이 곱해져 봤자 0이니까 쓸모없으니 1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시그마 x는 1부터 k까지가 되고 그럼 여기는 x의 제곱에 x분의 b가 되겠다. 자, 그러면 x라는 친구 하나가 날아갈 거니까 결국 요 녀석은 몇 x가 될 거고 bx가 될 거고 x에다가 1부터 k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b에 1부터 어디까지 합이다? k까지 합이다. 끝났네요. 그럼 이 친구는 b 곱하기 2분의 k에 k 플러스 1로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관계식을 보니까 요 녀석을 몇 배 하라고 시켰고 2배 하라고 시켰고 걔가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bk라는 녀석은
2분의 K 곱하기 B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삭제되면서 끝났네. K란 친구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듣겠지? 자, 끝났어요. 그럼 K 값이 3이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세이브 해놨던 거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준다면 이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B에 그 다음 3분의 B라는 친구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해 주니까 A 플러스 그 다음에 6분의 B가 되고 암산 6, 3, 2가 되겠죠. 11이네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문자로 다 정리가 끝난 거니까 마무리 계산해 보면 자, 분산값이 뭐가 되도록 해달라? 최대가 되달라고 했으니까 자, 분산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 Vx. 자, 분산의 정의는 expectation x의 제곱에 자, 그 다음에 평균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또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 다시 한번 쓰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2 곱하기 expectation x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expectation x가 누구였죠? 이 친구였습니다. 끝났네요. 그럼 K 값이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얘는 실제로 3B가 되는 친구니까 여기에다 다시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6B-9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녀석에 일단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B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나온 거냐? 2차 함수가 나온 거니까 자, 요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대칭축은 얼마가 될 거냐면 B가 3분의 몇일 때다. 1일 때 결국 최대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물론 우리가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그 제한된 범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한된 범위를 따진다는 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A라는 친구 어차피 확률인 친구야. 그 확률인 친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란 녀석은 1 빼기 6분의 11B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범위 살펴봤을 때 3분의 1이 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녀석을 최대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또 답을 3분의 1인가 라고 봤더니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자, 마무리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A라는 녀석은 1-6분의 11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니까 1 빼기 18분의 11이 될 거라서 18분의 7이 되고 자, 주관식 마킹을 위해서 얘네들 더해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25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통계까지 가볍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별 얘기 아니었었는데 살짝 달랐던 포인트가 뭐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를 먼저 써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저장해둔 상태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관계식을 좀 사용하시면 되겠죠. 별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다 살펴봤고 마지막 갑자기 21번 소위 최고난도 문제의 위치에 해당하는 문제가 확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서 일단 확통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칠판 지우고 우리 21번으로 건너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2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가 그나마 진짜 좀 고난도 문제긴 한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학습의 날이니까 선생님이 중복조합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를 보면 자, 0이 적힌 카드가 2장이 있대. 뭐 그런가 봐. 또 카드 배열한대요. 쓸데기 없이. 자,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 1이란 친구는 5개가 있대. 오케이. 자, 총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자, 문제 조건 읽어보니까 이웃한 두 카드에 적힌 눈의 수의 차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몇 번 발생한다고 했냐면 자, 3번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어떤 숫자가 관건이냐 0하고 2라는 숫자가 관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20202라고 해서 가장 2와 0이 이웃할 수가 있게 가장 많이 이웃할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본다면 자, 이 친구는 이제 차이가 2가 되는 횟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요 사이 4번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는 맞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2라는 친구는 일단은 좀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 중에는 이렇게 5개가 전부 다 이어서 붙어 있는 경우를 배제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 0의 이웃 횟수 요거에 따라서 직접 뭐를 해주시면 되겠다. 케이스를 분류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렇다면 굳이 중복조합을 쓸 필요는 없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이용해서 직접 배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중복조합을 다시 보자 이거야. 자,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revisited. 자, 멋부려서 얘기했는데 자, 그냥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중복조합이란 친구가 경우의 수 파트에 꽃이 되는데 특히 이 계정을 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겠죠. 중복조합을 아직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중복조합이라는 녀석이 왜 더 중요해졌냐면 원래 확률과 통계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 순열 파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 다음에 뭐 길찾기, 그 다음에 원순열 같은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원순열이 삭제되다 보니까 현재 이 개정교육과정의 확통, 자, 이 개정확통의 순열 파트는 사실상 뭐랑 완벽하게 똑같냐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일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랑 똑같아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 이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좀 특별하게 다르게 나오는 시점이 바로 중복조합부터 좀 다르게 시작된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이 퓨어리즌에선 중복조합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았지 그 사고방식을 다 가르쳤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복조합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 요 녀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컨셉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요 문제 풀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중복조합의 컨셉이다 이거야. 자, 중복조합의 컨셉. 자, 선생님 생각에 이 중복조합이란 친구는 왜 중요하냐면 뭔가 우리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뒷수습할 때 매우 중요한 친구예요. 자, 뒷수습 역할. 자,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대표 사례 좀 봅시다. 우리가 중복조합 같은 걸 풀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단 말이야.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거 출제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친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주머니라고 해봅시다. 자, 주머니에 카드가 1부터 어디까지 있을 거냐면 14까지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이랬을 때 3장의 카드를 고를 건데 자, 3장의 카드를 그냥 고르고 끝낼 건데 하필이면 이 뽑힌 카드에 적힌 눈의 숫자가 어느 두 수도 뭐 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게끔 자, 뽑아버리겠대.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느 두 수도 이웃하지 않는단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자, 뽑은 숫자들의 차이가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하고 2하고 7을 뽑았다고 치면은 선생님이 제시한 이 사례에서는 모순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 자, 그렇다면 1 뽑고 3 뽑고 6 뽑는 거 요거는 오케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풀이. 자, 뽑는다는 행위에 주목을 해봅시다. 뽑는다는 행위에 주목.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만 사용하는 것인데 그 아이디어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었냐면 1대1 대응이었었지. 자, 혹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경우에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대1 대응이란 건 뭐냐? 자, 문제의 요구사항. 자, 문제가 요구한 배열은 뭐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135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36이 될 거고 땡땡땡 가다 보면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냐면 10, 12, 14 요렇게 뽑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순서쌍이 도대체 총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납득이 갔을까요? 근데 이걸 직접 세는 게 좀 짜증난다고. 왜 짜증이 나냐면 우리는 1, 2, 3부터 세는 게 더 편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이 숫자들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짜증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에다가 어떤 규칙을 부여해서 내가 만든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직접 세기가 불편했던 이유는 뭐다? 간격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을 할 거냐. 자, 지금 순서쌍이 있을 텐데 여기에 오는 건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에 오는 숫자에는 빼기 1을 갈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는 숫자에는 빼기 2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런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이렇게 뺄셈을 왜 하는 거냐?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내 눈에는 뭐로 보이게끔 되냐? 1, 2, 3으로 보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1, 2, 4로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 맨 마지막 이 친구는 우리 눈에 뭐로 보이냐면 10, 11, 12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보인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요 순서쌍하고 여기 있는 순서쌍이 짝꿍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자, 짝을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다면 뭔 소리니?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순서쌍의 개수를 세더라도 결국 답과 똑같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순서쌍은 1, 2, 3부터 10, 11, 12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몇 개를 자유롭게 뽑은 거니까 3개를 뽑은 거니까 개수가 몇 개가 되겠다? 12C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요 개수와 요 개수는 똑같으니까 12C 3이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직접 뽑는다는 행위에 주목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저지른 다음에 뒷수습을 한다. 요걸 한번 봅시다. 저지른다, 그 이후에 뒷수습.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행위를 내가 하기가 귀찮아서 어떤 자가 이런 짓을 했다고. 아, 몰라. 나 그냥 뽑을래. 그래서 뽑아버렸어,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색칠된 동그라미는 뭐냐면 내가 뽑아버린 숫자라고 불러볼게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큰일 나죠. 왜냐? 내가 하필 뽑은 숫자가 1, 2, 6이었다면 이웃해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해야 되냐? 야, 너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뽑고 가면 어떡하냐? 나보고 뒷수습을 하라고?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뒷수습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사이에 뽑히지 않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뽑히지 않은 숫자들의 개수를 조작하면 뒷수습이 완성이 되겠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잘 봐. 여기 남은 거 A개, 뽑히지 않은 숫자 B개, 뽑히지 않은 숫자 C개, 뽑히지 않은 숫자 D개, 이렇게 써보면은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고, 남은 숫자는 총 1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으니까 남은 숫자는 11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을 뽑고 2를 뽑고 6을 뽑으면 모순이 되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뽑은 두 숫자 사이에 뽑히지 않은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B가 0이 됐다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 2와 6 사이에는 3, 4, 5가 남았으니까 C가 3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D라는 건 뭐냐? 6보다 큰 친구들은 다 뽑히지 않았다는 뜻이 될 거겠죠. 그럼 이때는 A가 빵이겠지. 왜? 내가 뽑은 숫자가 1이 될 거니까 뽑히지 않은 1보다 작은 숫자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다면 뒷수습을 한다는 게 뭐가 될 거냐?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1, 예를 들면 3, 5 같은 건 5키였단 말이야. 그러면 1하고 3을 뽑았을 때 사이에 숫자 2가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뽑은 숫자들 사이사이에 최소 몇 개씩의 뽑히지 않은 숫자가 남아야 되냐면 1개씩은 남아야겠죠. 그래서 1 이상, 1 이상이 되겠다. 납득이 갔니? 이게 뒷수습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누군가가 지 멋대로 뽑아놨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이사이에 원하지 않는 대상을 넣어버림으로써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끔 뒷수습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4H9가 되겠죠. 중복조합을 썼을 때. 그럼 이 친구 다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12C3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결론과 완벽하게 뭐가 다는 걸 알 수 있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래서 중복조합은 저지른 다음에 일단 아무렇게나 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중복조합의 컨셉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기출공부의 중요성이에요. 자, 당연히 세상에 이제 너무나 많은 좋은 문제들이 깔려 있죠. 깔려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고3 친구들이 뭐 요거를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뭐 예비평가 좀 풀어봐라 라고 하면 애들이 난리를 쳐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올해 거 보기도 힘든데 이 계정을 보라고 한다는 것은 잠깐만, 수능을 몇 번이나 더 추가로 치라는 얘기입니까? 부정 탈 것 같아서 안 풀래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엔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기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떠올랐어야 되냐? 현재 주어진 21번을 보고서, 자, 보고서 어떤 문제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이 바둑돌 문제가 떠올라야 돼요. 바둑돌 문제.
자, 이게 교육청 문제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검은 바둑돌하고 흰 바둑돌 배열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게 출처가 선생님 기억이 2015년이었어요. 7월달 교육청 문제였던 건 확실하거든. 그게 가형에도 출제되고 나형에도 출제됐었는데 가형에서는 그게 주관식이었던 것 같고 나형에서는 객관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둑돌을 선생님이 동그라미랑 X라고 표현할게요. 자, 동그라미라는 바둑돌이 있고 X라는 바둑돌이 있어. 자, 요런 바둑돌이 꽤 많이 있는 상태에서 10개라고 해볼까요? 뭐 10개의 바둑돌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동그라미를 이어다 붙이면은 얘가 A형의 배열이라고 부를 거고 동그라미 X라고 한다면 얘가 B형이고 X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얘가 C형의 배열이고 XX라고 한다면 얘가 D형의 배열이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동그라미랑 X를 10개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A형이 4번 등장하고 B형이 2번 등장하고 C번이 2번 등장하고 D형이 1번 등장하게끔 배열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문제가 좀 비슷한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아직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풀고 가자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요런 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뭐가 생긴 거냐면 요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 요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까 결국 이 케이스는 B형이라는 친구가 몇 번 나온 거냐면 2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XX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D형이라는 친구는 몇 번 나온 거고 1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XO라는 친구가 있죠. 그 다음 여기도 XO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C형이라는 친구가 몇 번 나온 케이스다. 2번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겠다는 얘기야. 납득이 갔니? 자, 그러면 우리가 뒷수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A형, B형, C형, D형 중에 가장 까탈스러운 친구가 누구니? 이것도 뭔 소리입니까? 진상이 누구냐고.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다시. 요구 조건이 가장 까탈스러운 친구는 여기서 누구랑 누구라고 봐야 되냐? B형과 C형이라고 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A형이란 친구와 D형이란 친구는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을 때 여기다 동그라미를 붙이든 아니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붙이든 그냥 A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B형과 C형은 배열 때문에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뭔 소리입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다 X를 붙이면은 B형이 탄생되는데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X를 앞에다 붙이면은 C형이 탄생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B형과 C형은 순서가 중요한 친구니 얘네 둘이 가장 그나마 까탈스러운 친구라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를 시작할 거냐? 까탈스러운 친구로 저지를 거예요. 자, 문제 조건을 고려해서 일단 저지른다. 가장 까탈스러운 친구를 배열을 해버리겠다고. 뭔 소리입니까? B형과 C형이 각각 2번 나오게끔 요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 진상 고객들부터 처리를 해주자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O, X, O, X, O 이렇게 깔아버리자는 얘기야. 그럼 바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선생님 얘네들이 꼭 이렇게 이웃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일단 저질렀다고. 이해가 됐니? 그러면 B형, B형 2번, C형, C형 역시 2번 이렇게 나온 거야. 선생님 그럼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거 아닙니까? XO, XO, X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일단 저질러 놓은 상태라고.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제 A형도 4번 나오고 D형도 1번 나오게끔 뒷수습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중복조합이란 얘기인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D형이라는 친구는 X랑 X가 연달아서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잘 봐요. 여기에다가 집어넣든 여기에다 집어넣든 사실 똑같은 케이스죠.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XX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쪽에 들어갈 거냐 요쪽에 들어갈 거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요 근방에 배치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네. 요 근방에 배치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추가적인 X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그냥 뭉탱이로 하나 퉁쳐서 하나 총 2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라는 친구를 어디에 배치할까? 몇 가지가 되겠니? 2가지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예시, 행위가 끝났으니까 예시를 들어오면 동그라미 X, X, O, X, O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A형이란 친구를 몇 번 만들어야 되니까 4번 만들어야 되니까 A도 마찬가지인 거야. 동그라미의 오른쪽에 들어가든 왼쪽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으니 결국 A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근방에 5가 들어가면 되고 요 근방에 동그라미 들어가면 되고 요 근방에 동그라미를 들어가게끔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개의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냐? 모르잖아. 이제 A개, 여기에 B개, 여기에 C개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지금 6개를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둑돌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기 위해서는 0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니까 여기에다 몰빵을 한번 처리해보자. 그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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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4개가 추가됐고 동그라미 XX, OXO가 되겠죠. 그러면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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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몇 번 나왔니? 4번 나왔지. 끝났네. 요거의 경우의 수만 세주면 뒷수습이 끝나겠네요. 몇 H 몇이죠? 3H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 곱하기 이 친구는 6C 2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30까지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D형을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X 근방에다가만 X를 추가하면 되겠다. 그럼 요쪽에 추가할래? 요 근방에 추가할래? 요 근방에 추가할래? 몇 가지가 되겠죠? 3가지가 되겠죠. 그럼 행위가 끝났으니까 예시 한번 들어보면 X, X, O, X의 O, X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A형을 4번 만들어야 되니까 요 근처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A개, B개가 되겠죠. 끝났네요. 그럼 이 친구도 남은 것의 개수가 4개가 될 거니까 요거를 체크하시면 될 거고 아까 봤듯이 전부 다 몰빵 처리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중복조합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2H에 얼마가 될 거니까 4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3 곱하기 얼마니? 5C4니까 5가 돼서 얘가 15가 되고 얘네 둘을 더해주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45가 되겠다. 요렇게 처리하자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바로 누구랑 똑같냐? 선생님 생각에는 21번과 똑같다고. 돌아갈까요? 자, 가봅시다. 21번. 자, 그럼 이 친구를 다시 보면 얘가 마치 누구랑 똑같은 거냐? 1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2랑 0인 거야. 그렇다면 2랑 0이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이런 거죠. 얘가 B형, 얘가 뭐 C형 이런 거라고. 다만 이 문제에서는 2형 순서로 붙든 0이 순서로 붙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B형과 C형을 구분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얘가 3번 발생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지르는 단계부터 합시다. 저지르자. 일단 3번 만들래. 그러니까 2형, 2형 이렇게 깔아버릴 거라고. 그러면 몇 번 나오죠? 1번, 2번, 3번 나오죠. 차이가 2가 되는 경우가. 그럼 바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0이 0, 2로 깔아도 되지 않냐? 아,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죠. 그럼 뭔 소리입니까? 안 적어도 돼요. 0이 0이 이렇게 까는 거는 순서만 바꾼 거니까 나중에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니? 2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2020으로 깔아버렸다 이거야. 아, 그래서 2를 곱하고 시작하자고. 납득이 갔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2라는 숫자가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러면 2는 잘 봐. 여기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나요? 아, 그러니까 마치 2를 연달아 배치하는 건 앞서 봤던 문제에서 A형이나 D형을 배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끝났네.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요 근방이 되겠지. 그럼 바로 또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선생님 2를 여기다 쓰면 되지 않냐? 좋아. 여기다 쓰는 대신 그때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때는 이 사이에 1로써 뒷수습을 해야겠지. 아, 그러면 해보니까 저지르는 방식이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저지른 거라고. 2가지 방식으로. 동의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0이 0, 2. 얘도 가능한 거니까 2배 해주면 되고 얘는 0이 안 돼. 왜 안 돼? 0의 개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이제 저질렀으니까 뒷수습합시다. 추가적인 2가 이쪽 근방이냐 이쪽 근방이냐 몇 가지? 또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예시를 씁시다. 그럼 예시를 써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제 2, 0이 0이 된다고. 자, 그랬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요 사이사이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죠?
차이가 2가 되는 게 몇 번 발생하는 거니까? 3번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1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지. 근데 몇 개 들어올지 모른다고. 오, A개, B개, C개. 그럼 남아있는 1의 개수는 총 몇 개니? 5개가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렇다면 1을 여기다 몰빵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는 중복조합을 써보니까 몇 H 몇이다? 3H 5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4 곱하기 몇이니? 7C5니까 7C2가 되고 얘가 8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죠? 그럼 밑에 있는 친구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얘는 뒷수습을 하나 해줘야 돼. 왜 그러냐? 차이가 몇 번 나오니까 4번 나오니까. 그럼 하나는 1을 꾸겨 박아야 돼. 오케이, 뒷수습. 그럼 1이란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몇 가지가 생기죠? 일단 4가지가 생기죠. 그러면 행위가 끝났으니까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기에다 1을 집어넣었어. 2, 1, 0, 2, 0, 2. 그러면 차이가 3번이 유지가 되냐? 네,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차이가 2가 된다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1은 어디에 갈 수 있냐? 여기에 가도 되고요. 여기에 가도 되고, 여기에 가도 되고.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지. 그럼 따라서 몇 개 들어갈지 모르니까 A개, B개, C개, 그 다음에 D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될 거고 남아있는 친구 4개가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몇 H 몇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4H에 얼마가 되겠다? 4다. 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다 깔아놓은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이 친구에서 여기에 B개가 있었고 C개가 있었고 그 다음 D개가 있었고 여기에다 1을 몰빵해도 되고 여기 앞에다가 1을 또 몰빵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납득이 갔겠죠? 자, 그런데 자 계산을 해보니까 잠깐만 저 혹시 또 뭔가 흥분해서 잘못한 거 없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차이가 2가 되는 게 3번 나오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은 이제 1이라는 친구를 갖다 박아도 상관이 없고 여기 이상한 소리 했어. 어쩐지 쏘리. 선생님 또 뭐요? 여기에 1이 들어가나 여기에 1이 들어가나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방에 들어가는 거죠. 여긴 큰일 날 뻔했어. 쏘리. 근방에 들어가는 거니까 퉁쳐서 B개. 여기가 C개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럼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가 얼마가 될 거냐면 남은 거 4가 될 거니까 자, 이제 이 친구는 4H4가 아니라 3H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4 곱하기 몇이니 이거? 6C 4가 되겠죠. 그럼 6C이니까 오케이. 4 곱하기 15가 돼서 60까지가 되니까 이 친구가 60이 되겠다. 그럼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니까 둘을 더해주면 144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풀어보니까 케이스 분류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 깔아달라 이거야. 납득이 갔지? 깐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추가적인 것까지 마지막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니까 뒷수습을 할 때 1을 채우는 과정에서 결국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풀이 자체가 앞서 봤던 바둑돌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를 할 때 특히 중복조합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게끔 일단 세팅하고 세팅된 이후에 나머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뭘 해달라? 뒷수습을 해달라. 그때 뭐를 사용한다? 중복조합을 사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넘어갔지만 첫 번째 풀이 직접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서 일일이 배열하는 것도 그렇게 빡세지는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관련해서는 전부 다 풀었고요. 그럼 간단하게 지금까지 풀었던 거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비평가의 확통은 끝났는데 요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었냐? 자, 총평. 별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전통적인 문제 유형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신유형이 엄청 있었던 것도 아니까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비율이라는 친구가 다시 들어왔는데 모비율과 관련된 특이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 3점짜리 단순 계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모비율이라는 친구는 추가됐어도 중요하지 않구나. 또 이러지 말고 이건 단순 예비평가란 말이야. 그래서 하긴 했어야 되는데 예비평가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냥 단순 계산이었다. 그 다음
고난도 문장 위치 21번이죠. 21번에 확통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거 0%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쓰고 나니까 조금 후회되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확통은 현재 선택형 수능 체제 하에서는 미적분보다는 훨씬 쉬운데 그럼 앞으로도 쉽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기출문제 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바둑돌 문제 같은 게 상한선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케이스 분류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해야 되는 것들 귀찮아하지 말고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요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설마 이걸 다 맞으니까 하세요. 이거 뭔 소리죠? 설마 이걸 다? 이걸 다 분류합니까? 하세요. 아까 21번 문제의 선생님이 일일이 배열하지 않고 뒷수습을 중복적으로 썼는데 실제로 일일이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귀찮아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하지 말고 바로 문제를 달려가라는 거. 그 다음 선택 시절과 달리 가능한 행위. 자, 이건 뭐냐면 저의 순전한 뇌피셜인데 우리가 선택형 시절에서는 확률과 통계스러운 문제가 공통 영역에 출제된다면 유불리 문제가 또 말이 많아진단 말이야. 아, 이 문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한테 유리했음. 아, 이 문제는 미적분 선택자한테 유리했음. 이제 이런데 우리는 이제 구분이 없죠. 예전 가나형 시절로 30문제로 돌아간 거니까 선택 시절과 달리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수원, 수투, 즉 개정교육과정으로 대수와 미적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케이스 분류하면서 순서상을 세거나 경우의 수 틱한 문제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옛날 과거에 2011, 2012, 2013 진짜 에인션트 수능, 고대 수능에서는 격자점을 세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게 다시 부활할 것 같지는 않으나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직접 뭔가 카운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수나 미적분일과 결합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률과 통계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가나형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보면 방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형 시절에서 확률과 통계의 역할은 마치 어떤 거였었냐면 소위 킬러 문제 직전에 시간을 좀 소비하게끔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시간 분배를 조금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역시 결국 결론은 뭐야? 확률과 통계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중복조합이 나오기 전까지 순열 파트는 모조리 공통수학일의 경우의 수와 똑같으니까 매일 10문제씩이라도 각 잡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잖아. 매일 10개씩만 푼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근데 굉장히 하기가 힘들죠. 내일 뭐 수행평가 5개 있는데 맞아. 예비평가 우리 심층 분석했었을 때 좋아. 이거 약속했어. 내일 수행평가 5개인데 일단 경우의 수를 풀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지? 자,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학기니까 기말고사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앞으로 수능에서도 경우의 수 중요하니까 결국 지금 잘 공부를 해달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확률과 통계 단순히 해설만 하고 넘기기에는 좀 아까워서 추가 문제들도 한 2문제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 Q&A 게시판에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적분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